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생존 가능 수명이 100세로 연장됨에 따라 노후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제2의 인생이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었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비록 출생아들은 줄고 있어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도 30대 초반의 임산부면 어리다고 할 정도입니다. 내 자식이 애를 키우고 한창 바쁠 시기에 부모들은 자식들의 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맞벌이하는 자식들의 육아를 도와주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즉, 자식들이 40대일 때는 손자, 손녀가 유년기라 바쁘고 자식들이 50대일 때는 손자, 손녀가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라 학원비, 입시 문제, 등록금으로 이래저래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캥거루족이라 불리면서 손자, 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부모 집에 붙어 있죠. 내 자식들은 60대가 되어도 캥거루족인 결혼 안 하는 자기 자식들을 또 돌봅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50대가 되면 손자, 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독립하여 그들의 부모를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60대 중반이나 돼야 부모를 돌볼 여유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캥거루족인 자식들을 돌보느라 그들의 부모를 챙길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장년층은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작은 돈이라도 베풀고 생색내지 마라.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작은 돈이라도 종교시설이든 고아원이든 어디든 간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베품은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부모나 자식 등 주변인에게 복이 갑니다. 돈의 생리는 세상에 멈추어 있으라고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의 성질이며 돈의 성질을 파악한 진짜 부자들은 돈을 손에 쥐고 있지 않고 흐르게 만듭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돕습니다. 조용히 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의 성질과 세상의 원리를 파악한 진정한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기운을 믿고 본인의 돈을 과감하게 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부하고 베풀면 그 돈 이상의 가치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풀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선행을 베풀고 나의 행동을 알아달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져 오던 기독교, 불교 등 각종 종교에서나 지혜로운 성인들이 남에게 베풀면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며 또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 또한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나 혼자만 잘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타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베풀면 그 복이 결국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각자 본인의 사정에 맞게 베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워라. 배우면 남도 주고 나도 득이 된다. 기억력 감퇴보다 중장년층의 진짜 문제는 공부하지 않는 것,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유동성 지능이 떨어져 기억력이 예전보다 못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결정성 지능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컴퓨터 관련 정보처리과에 60대의 나이로 입학한 컴맹인 분이 계셨었습니다. 1년 정도는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같은 부분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주변 학생들이 딱하게 생각했는데 젊은 학생들이 연애, 게임, 모임, 여행 등 여가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틈틈이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결국에 장학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주변에서는 이 60대의 학생이 장학금을 타고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대신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 등은 좋아집니다. 따라서 나이 들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크 의학연구소는 72세 교수의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이를 먹어서도 충분히 머리가 좋아질 수 있으며 나이 들었기에 창조적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징 파워라는 말을 아시나요?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힘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원숭미,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 축적된 경제력 등이 창조적 인재가 되는 힘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신규 입사 직원보다 퇴직자들을 다시 고용하여 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하려는 입장과 취업하려는 입장이 일치해서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돈을 덜 주면서도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고 장년층 취업자는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덜 받아도 되지만 일에 대한 지식은 신입사원에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60대부터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배워도 100살까지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세대 간의 대화거리도 많이 생기고 뻔한 잔소리가 줄며 식상한 대화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도 교양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움직이면 복이 온다. 움직여라. 진화생물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즉, 우리 몸은 계속해서 적지 않은 거리를 오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몸을 별달리 쓸 일이 없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니 마모될 일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체내 정화, 해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거리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친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짧은 거리만 운행함으로써 매번 적정 온도를 경험하지 못한 엔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물이 생기게 되고 성능이 대폭 떨어집니다. 브레멘 야콥스 대학교에서 2010년 1년에 걸쳐 시행한 운동하는 노년이라는 이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심폐지구력 운동과 체조가 노인들의 뇌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실험 참가자 11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3번씩 모이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 그룹은 노르딕 워킹을 했고 한 그룹은 협응 및 균형 강화 운동을 했으며 대조군은 운동은 하지 않고 스트레칭과 이완 연습만 실시했습니다. 연구가 6개월이 지난 시점과 1년이 지난 시점에 뇌능률 향상 효과를 테스트 받았고 테스트 항목에는 운동 및 인지 능력, 상황 판단 속도, 주의력 조절 능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두 그룹은 주의력 조절 능력이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면서
뇌의 능력을 10분 발휘했고 인지 능력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어떤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르딕 워킹을 한 사람들은 순발력이 더 개선된 반면 협응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은 과제를 질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완 연습만 한대조고는 정신적 능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완 연습과 스트레칭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나 이 연구에서 판가름하는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식이 사고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운동하는 노년에 대한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외부의 자극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뇌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여 뇌세포의 활동을 돕도록 하세요. 그 밖의 운동과 신체 활동은 뇌 속에서 행복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전달 물질이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운동이 기분을 밝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력 운동은 우울증 환자들의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운동이 우울증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규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뇌의 회색 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하세요. 네 번째, 현재에 만족하라.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게 족하고 아무것도 바랄 바가 없는데 무언가를 찾아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만족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우리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잘 찾아냅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 행복도가 높은 사실은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지 여유롭게 생각되지 않는 생활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다고 느끼는 건 그들에게는 비교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탄에서도 일부 사람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해외 유학 경험자라고 합니다. 유학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학 전까지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기까지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비교한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게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여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텐데 외부의 조건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불행한가 하면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부자, 대단한 미남미녀, 대단한 천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교를 할 때는 그런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 사람 수준에 도달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수준에 도달하면 한층 더 높은 산이 솟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까지나 만족 못하는 인생을 사는 생활에서 이제 그만 졸업하셔야 합니다. 내 관점을 달리하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반평생 넘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쫓으며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마음의 눈을 제대로 뜨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음덕을 쌓아라. 어느 30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바빠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생활했는데 어느 날 주변인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빈 깡통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도를 펼치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 다가가 어디를 찾는지 물어보며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며 웃으면서 왜 그냥 지나쳤는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었고 다소 시간은 들지만 기분이 상쾌하면서 일도 잘할 수 있고 효율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과 품을 아껴서 나중에 후회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 훨씬 현명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의 방법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느끼는 일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50대 혹은 60대에 들어선 사람이 인생 후반을 멋있고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에게 주우라고 소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아무도 주우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탓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솔선해서 줍는 것입니다. 특히 남이 보고 있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음덕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세면대 등의 물기를 닦거나 깨끗이 하는 일은 효과 만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마음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나 성공한 사람 중에 아침에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혼자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음속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말끔히 걷히듯 뭐라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온몸을 휘감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50대, 60대부터 쌓아가는 음덕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매우 고생한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그만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안말기라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주위 친구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겨우 성공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니 정말 안 됐다 하며 병문안을 가서 환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병문안 후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친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위문한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하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자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죽음이란 걸 생생하게 경험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같이 자취하던 후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갑자기 죽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아주 잠깐 사이에 시신이 되었으니까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100m 달리기만 해도 온몸에 파랗게 반점이 생기고 하늘이 노래져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몸도 허약한 데다 우리 스님이 제가 단명할 거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몇 살까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단명한다면 40 전후이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7, 80 사는데 나는 40 이내니까 남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과로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만큼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도 살아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조급함도 없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갑자기 죽는다 해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려는 걸 못해서 미련이 남는다든지 걱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 시기를 넘기니까 삶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을 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루를 산다, 이틀을 산다, 한 달을 산다, 1년을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죽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남보다 10배 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동안 남에게 신세진 것도 갚고 칭찬 못했던 것도 좀 해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던 것도 베풀고 이런 식으로 1년을 정말 기쁘게 산다면 그게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만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과 법륜 스님의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